엄마, 엄마 또 또 핸드폰 핸드폰 보는 보는 거야? 거야? 중독된 거 아니야? 중독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만 좀. 딸이 짜증을 냅니다. 62세 김영숙 씨는 요즘 유튜브 쇼츠를 봅니다. 30초짜리 영상을 위아래로 넘기며 1시간씩 봅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중독된 거 아니에요? 딸은 걱정합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게 없으면 더 외로울 것 같습니다. 통계를 보면 60대의 56.7%가 숏폼을 봅니다. 50대는 64.1%입니다. 젊은 세대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숏폼은 집중력, 기억력 저하 등 부정적 효과가 컸지만 50대와 60대에게는 오히려 우울감 감소와 관계 개선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영상인데 왜 세대에 따라 다를까요? 오늘은 두 60대의 이야기를 통해 숏폼이 중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영숙 씨 이야기. 62세. 영숙 씨는 3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들과 딸이 한 달 정도 집에 머물다 떠났습니다. 아들은 부산에서 일하고 딸은 서울에서 결혼해 살고 있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 전화해. 딸이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옵니다. 영숙 씨는 35평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TV를 보고 그럭저럭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년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청소를 해도 30분이면 끝났습니다. 빨래도 그렇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오후가 너무 길었습니다. TV를 켜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드라마는 어느 것인지 헷갈렸고 예능은 젊은이들 얘기라 이해가 안 됐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하면 다들 바빴습니다. 영수가, 나 지금 손주 봐야 해서. 나 오늘 병원 가야 해. 다음에 전화할게. 영숙 씨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짧은 영상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쇼츠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0대가 꼭 먹어야 할 음식 3가지. 영숙 씨는 영상을 봤습니다.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영상을 위로 올리니 또 다른 영상이 나왔습니다. 무릎 아플 때 이렇게 하세요. 영숙 씨는 무릎이 좀 아팠습니다. 영상을 봤습니다. 쉬운 운동법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영상을 보다 보니 30분이 지났습니다. 신기했습니다. TV는 재미없었는데 이 짧은 영상들은 재미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영상을 봤습니다. 요리 영상, 웃긴 고양이 영상, 옛날 노래 영상. 다양했습니다. 영숙 씨는 댓글도 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 노래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무릎 운동 해볼게요. 댓글을 달면 누군가 좋아요를 눌러줬습니다. 가끔 답글도 달렸습니다. 저도 60대인데요. 같이 화이팅해요. 영숙 씨는 기뻤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또 핸드폰 보세요? 딸이 눈을 찌푸렸습니다. 응. 그냥 영상 좀 보고 있었어. 엄마, 그거 중독되는 거야. 자꾸 보면 안 돼, 중독? 아니야. 난 그냥. 엄마, 요즘 숏폼 중독이 문제라잖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조심해야 해. 딸은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중독된 게 아닌데. 그냥 외롭지 않으려고 보는 건데. 딸이 가고 나서 영숙 씨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독일까? 왜 그럴까요? 이정호 씨 이야기. 62세. 정호 씨는 2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33년 다닌 회사였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생각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TV를 보고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바빴지만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뭐 할까? 글쎄, 그냥 쉬면 되잖아요. 쉬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 아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호 씨는 친구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도 다 바빴습니다. 아직 일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호야, 미안. 지금 회사야. 나중에 전화할게. 정호 씨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아빠, 이거 한번 봐보세요. 아들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유튜브 쇼츠였습니다. 요즘 이런 짧은 영상 많아요. 재미있어요. 아들이 몇 개 보여줬습니다. 30초짜리 영상이었습니다. 웃긴 영상도 있었고 정보를 주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재미있네. 아들이 가고 나서 정호 씨는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쇼츠를 눌렀습니다. 영상이 나왔습니다. 골프 치는 영상이었습니다. 드라이버 멀리 치는 법. 정호 씨는 골프를 좋아합니다. 영상을 봤습니다. 쉬었습니다. 30초 만에 팁을 알려줬습니다. 다음 영상을 봤습니다. 또 다른 영상이 나왔습니다. 퇴직 후 해야 할 5가지. 정호 씨는 영상을 봤습니다. 공감이 갔습니다. 나도 일해야 하는데.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영상을 보다 보니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호 씨는 놀랐습니다. 1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도 영상을 봤습니다. 낚시 영상, 여행 영상, 건강 정보 영상. 다양했습니다. 정호 씨는 댓글도 달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이 방법 써봐야겠어요. 댓글을 달면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누군가 내 말을 듣는구나. 회사 다닐 때는 사람들이 정호 씨 말을 들어줬습니다. 팀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아무도 안 들어줬습니다. 영상 댓글에서는 사람들이 반응해줬습니다. 작은 거였지만 정호 씨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핸드폰만 보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그냥 영상 좀 보는 거야. 하루 종일 보잖아요. 그거 중독되는 거래요. 중독? 아니야. 난 그냥 심심해서. 그래도 너무 많이 봐요.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그러세요. 아내는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중독된 게 아닌데. 그냥 시간 보내는 건데. 왜 그럴까요? 영숙 씨와 정호 씨는 왜 쇼폼을 볼까요? 정말 중독일까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10월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쇼폼 이용자의 87.1%는 쇼폼이 중독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50대와 60대는 다른 답변을 했습니다. 쇼폼을 본 후 집중력이 좋아졌다. 일상생활에서 흥미가 생겼다. 우울감이 줄었다. 가족, 친구와의 관계가 개선됐다. 젊은 세대는 집중력, 기억력 저하 등 부정적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고 나타났지만 50대와 60대는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첫째, 사용 목적이 다릅니다. 심리학자 레프 비고츠키는 도구는 목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칼은 요리할 때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위협할 때는 무기가 됩니다. 같은 칼이지만 목적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쇼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세대는 쇼폼을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 봅니다. 20대 대학생은 수업 중간에, 30대 직장인은 출퇴근 시간에 봅니다. 목적은 지루함 회피입니다. 하지만 60대는 다릅니다. 영숙 씨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봅니다. 정호 씨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봅니다. 같은 영상이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효과도 다릅니다. 영숙 씨에게 쇼폼은 세상과 연결되는 창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댓글로 대화하며 외롭지 않게 해줍니다. 정호 씨에게 쇼폼은 목적을 주는 도구입니다. 퇴직 후 사라진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수단이 됩니다. 둘째, 사회적 고립이 다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년 조사를 보면 60대의 의도적 쇼폼 이용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의도적 이용이란 목적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젊은 세대는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지루하면 자동으로 핸드폰을 엽니다. 하지만 60대는 다릅니다. 영숙 씨는 외로울 때 의식적으로 영상을 엽니다. 정호 씨는 할 일이 없을 때 의도적으로 영상을 찾습니다. 심리학자 셰리 터클은 디지털은 고립된 사람에게는 창문이지만 연결된 사람에게는 벽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에게 SNS는 방해입니다. 현실 관계를 막는 벽입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에게 SNS는 창문입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영숙 씨는 혼자 삽니다. 남편이 없고 자녀도 멀리 있습니다. 친구들도 바쁩니다. 영숙 씨에게 숏폼은 창문입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정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 후 회사 동료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친구들도 아직 일하고 있어서 만나기 어렵습니다. 정호 씨에게 숏폼은 사회적 연결고리입니다. 누군가와 소통하고 존재감을 느끼는 수단입니다. 셋째, 뇌 반응이 다릅니다. 인지심리학자 도널드 노먼은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정보 처리를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젊은 뇌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긴 영상도 집중해서 봅니다. 하지만 중년의 뇌는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짧고 간단한 정보를 선호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긴 유튜브 영상을 보면 중간에 놓칩니다. 하지만 30초짜리 쇼츠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숙 씨는 드라마를 보다가 줄거리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쇼츠는 30초 만에 끝납니다. 전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취감을 느낍니다. 정호 씨는 긴 뉴스를 보면 지루했습니다. 하지만 쇼츠 뉴스는 핵심만 짧게 알려줍니다. 효율적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숏폼은 자극입니다. 더 강한 자극을 찾아 계속 넘깁니다. 중독이 됩니다. 하지만 60대에게 숏폼은 이해 가능한 정보입니다.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창구입니다. 그렇다면 숏폼은 60대에게 좋은 걸까요?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에 따르면 50대와 60대는 숏폼 이용 후 실제로 긍정적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우울감 감소, 집중력 향상, 가족 친구와의 대화 소재 증가. 영숙 씨는 숏폼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습니다. 딸과 통화할 때 요즘 이런 운동법이 있더라고 말합니다. 대화가 생깁니다. 정호 씨는 숏폼에서 본 골프 팁을 친구에게 알려줍니다. 친구들과 만날 거리가 생깁니다. 숏폼은 60대에게 사회적 도구입니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계속 연결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기억해야 할 점. 이 영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첫째, 숏폼은 나쁜 게 아닙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중독일 수 있지만 60대에게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왜 보느냐입니다. 지루함을 피하려고 보면 중독이 됩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달래거나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보면 도구가 됩니다. 영숙 씨는 외롭지 않기 위해 봅니다. 정호 씨는 새로운 걸 배우기 위해 봅니다. 목적이 명확합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의 부모가 숏폼을 본다면 먼저 물어보세요. 왜 보세요? 목적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둘째, 디지털은 중년에게 창문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하고 자녀가 독립하고 친구들이 바빠지면 중년은 고립됩니다. 과거에는 이 고립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디지털이 있습니다. 숏폼, 유튜브, SNS. 이런 도구들은 중년에게 세상과 연결되는 창문입니다. 혼자 집에 있어도 댓글을 통해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고 배울 수 있습니다. 중독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절히 사용하면 외로움을 줄이고 우울함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나이와 기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나이 들면 기술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60대의 56.7%가 숏폼을 봅니다. 70대도 43.7%가 봅니다. 더 이상 나이 들어서 못해가 아닙니다. 다만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젊은 세대처럼 빠르게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봐도 됩니다. 댓글을 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봐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영숙 씨는 처음에는 숏폼을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니 쉬웠습니다.
정호 씨는 댓글 다는 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알려주니 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와 기술은 적이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은 이해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는 부모가 쇼폼을 보면 걱정합니다.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60대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물론 하루 종일 보면 문제입니다. 하지만 적당히 보면 외로움을 덜어주고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가족들은 부모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 보세요? 뭐가 재미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말할 것입니다. 외롭지 않아서 좋아. 새로운 걸 배워서 좋아. 누군가와 대화하는 기분이 들어서 좋아. 이해하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함께 볼 수도 있습니다. 엄마, 이 영상 재미있네요. 같이 봐요. 그러면 부모는 기뻐할 것입니다. 쇼폼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집중력 저하, 중독성, 부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도 많습니다. 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른 경험을 합니다. 특히 50대와 60대는 우울감이 줄고 관계가 개선되고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답합니다. 외로움을 달래고 새로운 정보를 얻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도구입니다. 중요한 건 목적입니다. 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의 부모가 쇼폼을 본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목적이 명확하다면 괜찮습니다. 나이와 기술은 적이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30초짜리 영상을 보며 외롭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